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일 비즈니스투데이 김효미입니다. 준비한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원전 담당 공무원들이 남북 정상회담 직후인 2018년 5월 작성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문건에는 청와대와 여권의 주장과는 달리 북한의 원전 또는 전력을 지원하는 세 가지 지원 방안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31일 확인됐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2019년 12월 1일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한 북한 원전 관련 17개 문건 중 하나에 대북 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야권은 현 정부의 북한 원전 건설 검토를 원전 게이트로 규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실시를 요구하는 한편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대북 원전 의혹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북한 원전 건설이 누구 지시에 따라 추진된 건지 극비리에 추진한 사유가 무엇인지 밝히라고 말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이를 경기도 이천 본사에서 M16 준공식을 개최하고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M16은 SK하이닉스가 보유한 생산시설 중 최대 규모로 이 시설에는 극자외선 장비가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SK하이닉스는 최첨단 인프라를 기반으로 이 팹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키워낼 계획입니다. 준공식에 참석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반도체 업사이클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어려운 시기에 내린 과감한 결단이 더 큰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공동 조성한 철강 상생협력펀드가 6개월 만에 조기 소진됐습니다. 철강협회는 철강 상생협력펀드가 다른 상생협력펀드보다 빠르게 소진됐고 국내 철강업계가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6월 출범한 철강 상생협력펀드는 포스코와 현대제철 관계사뿐만 아니라 철강업계 중소기업들까지 시중금리보다 약 1.05%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은행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7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현대차 180억 원, 기아 120억 원, 현대차증권이 50억 원을 출자해 펀드를 운영하고 산업은행이 200억 원, 신한은행이 30억 원을 출자했습니다. 투자 대상은 미래 모빌리티와 친환경차, AI, 커넥티드 카를 비롯한 미래 신사업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으로 특히 그린 뉴딜로 점점 중요해지는 친환경 모빌리티 생태계에 기여 가능한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LG전자는 농어촌과의 상생 협력을 위해 경북 영양과 전남 해남 지역에 있는 마을과 1사1촌 자매결연 협약을 맺었습니다. 1사1촌 자매결연은 농어촌 지역의 발전을 위해 기업과 마을이 자매결연을 맺어 일손 돕기와 농산물 직거래 등의 방식으로 교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LG전자는 마을에 거주하는 소외계층 가운데 이번에 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노트북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LG전자 대외협력 담당 윤대식 전무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KT와 페이스북이 국내 VR 생태계 외연 확장을 위해 또 한 번 손을 잡았습니다. SK텔레콤은 페이스북의 최신형 혼합 현실기기인 오큘러스 퀘스트2의 국내 유통권을 확보하고 오는 2일부터 공식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은 퀘스트2의 사양과 성능이 기존 국내 시장에 나와 있는 타 제품들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상품이라고 평가하고 본격적인 국내 VR기기 대중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가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와 협력해 메르세데스 미케어 앱을 위한 O2O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메르세데스 미케어는 차량과 관련한 라이프스타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멤버십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온오프라인 연계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KT와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는 관련 파트너사들과 제휴를 맺고 세차 예약과 대리운전 호출, 골프 예약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KT는 앞으로 연계 서비스를 확대하고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여갈 예정입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월성 1호기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던 작년 2월 청와대에 보낼 구명 요청 편지를 쓴 것으로 31일 전해졌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장관직을 그만두고 5개월쯤 뒤인 작년 2월 산업부 부하 직원이던 정모 과장과 김모 서기관에게 해당 편지를 쓰도록 했습니다. 이들은 월성 1호기 경제성 축소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경우 핵심 수사 대상 4인방이었습니다. 백 전 장관이 이 편지를 청와대에 보냈는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이후 감사원이 감사 결과 도출에 난항을 겪었던 점에 비춰 구명 편지가 어떤 식으로든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서울상공회의소 차기 회장 겸 경제계를 대표하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으로 단독 추대됐습니다. 서울상공회의소 회장단은 1일 오전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회장단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박용만 회장의 후임으로 최태원 회장을 단독 추대했습니다. 국내 4대 그룹 총수가 대한상의 회장을 맡는 것은 최 회장이 처음으로 최 회장은 이달 23일 열리는 임시의원총회에서 회장으로 최종 선출될 예정입니다. 대한상의 회장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